한국 F/A-50 군침 흘리던 말레이 공군이 얼굴색 바뀐 까닭은? 필리핀에 이어 두 번째 국산 전투기 수출의 꿈이 중국의 도전으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불과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말레이시아 공군 신형 전투기 도입 사업에서 가장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었던 한국 항공우주산업의 F/A-50이 중국제 JF-17에 도전에 역전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말레이시아 공군 전투기 전력은 약 50여 대 규모로 미국제 FA-18D 8대, 러시아제 Su-30M KM 18대, 미그 29 10대 등 36대의 전투기와 13대의 호크 NK288 경공격기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미그 29의 노후화가 심화됨에 따라 말레이시아 정부는 18대의 신형 전투기를 구매해 미그 29를 대체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지난 2010년부터 신형 전투기 도입 사업, 이른바 MRCA 사업을 추진했다. 이 사업의 도전장을 내민 기종은 미국의 FA-18E/F 슈퍼호넷, 유럽의 유로파이터 타이푼, 스웨덴의 제임즈 39, 그리펜 등 3개의 기종이었다. 이들 기종은 수년간 경합을 벌였고 지난 2017년 FA-18E/F와 제임즈 39가 최종 후보로 좁혀졌다. 2017년 연말까지만 하더라도 획득 비용과 유지 비용에서 유리한 제임즈 39의 낙성이 점쳐졌지만 말레이시아는 돌연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선언했다.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았던 말레이시아 정부는 신형 전투기 도입 규모를 18대에서 12대로 축소하고 획득 방식 없이 구매 대신 임대로 방향을 틀었다. 하지만 말레이시아 정부의 요구 조건에 맞춘 저렴한 가격으로 신형 전투기를 임대해줄 나라는 없었다. 전투기를 사기에는 예산이 부족했지만 그렇다고 주변국의 공군력 증강에 대응할 신규 전투기 전력화를 마냥 미룰 수만도 없는 상황이었던 말레이시아 공군은 눈을 낮춰 비교적 저렴한 소형 전투기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사업 계획을 전면 수정했다. 이른바 LCA 사업으로 명명된 이경전투기 도입 사업 초반 말레이시아 공군의 관심을 받았던 기종은 한국의 FA-50이었다. 예산 부족으로 MRCA 사업을 중단할 계획이었던 말레이시아는 2017년 가을 공군 참모총장과 조사단을 서울 에어쇼에 보내 FA-50을 적극적으로 알아보기 시작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지난 1월 한국 항공우주산업의 FA-50에 대한 정보 요청서를 발송하면서 기존 FA-50의 성능을 자신들의 요구사항에 맞춰 개량해줄 수 있는지 여부를 타진했다. 사실상 FA-50을 낙점하고 구체적인 정보와 옵션에 대한 요구를 한국 측에 전달한 것이었다. 세계 각국의 다양한 경전투기 가운데 말레이시아가 FA-50을 콕 찍은 이유는 간단했다. 바로 가격이었다. 말레이시아는 필리핀이 구매한 FA-50의 가격이 320억 원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 한국 공군이 60대를 운영하며 성능과 신뢰성이 검증되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FA-50은 초음속 보등 훈련기 T-50을 기반으로 이스라엘 제2일 M2032 레이더와 미국제 F404 엔진을 탑재해 개발한 경전투기다. 같은 엔진을 탑재한 제임즈 39, 그리펜과 같은 고성능 전투기에는 한참 미치지 못하지만 적절한 비행 성능과 무장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가성비가 좋은 것으로 평가된다. 말레이시아 공군은 FA-50의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운용 능력을 비롯해 무장 운용 능력 강화를 요구하면서 이러한 성능 개선이 이루어질 경우 12대를 구매할 의향이 있음을 한국 측에 전달했다. 이러한 분위기 때문에 지난 1월까지만 하더라도 FA-50의 말레이시아 수출은 기정사 실화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여기에 중국이 끼어들면서 모든 것은 원점으로 돌아갔다. J-20으로 유명한 중국 굴지 항공기 메이커 청두항공기공업그룹은 지난 1월 수출용 전투기인 JF-17을 말레이시아에 공식 제안했다. 비슷한 시기에 인도 힌두스탄 항공 역시 인도 국산 전투기인 테자스 LCA를 들고 말레이시아 신형 전투기 도입 사업에 출사표를 던졌다. FA-50 단독 후보였던 사업이 3파전 양상으로 변한 것이다. 이종의 경쟁 기종이 등장했지만 사실 인도의 테자스 LCA는 고민거리가 아니었다. 테자스 LCA는 인도가 독자 개발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행착오가 있었고 현재도 인도군 내부에서 말이 많은 전투기였기 때문에 신뢰성 면에서 다른 나라에 제시할 수준의 전투기가 아니었다. 문제는 JF-17이었다. JF-17은 중국이 미그 21 대체 시장을 노리고 개발한 6.5톤급 단발 전투기로 현재 파키스탄 공군의 주력으로 운용되고 있는 기종이다. 애초에 JF-17이 파키스탄 공군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공동 개발 형식으로 개발된 기종이었으므로 파키스탄은 무려 110대의 JF-17을 전력화했고
기존의 F-16 등을 대체하는 차기 전투기로 최대 250대까지 JF-17의 보유량을 늘릴 예정이다. 수-32 나라팔 등 고성능 전투기가 즐비한 인도 공군을 상대해야 하는 파키스탄이 JF-17을 주력 전투기로 채용하게 된 것은 가격도 가격이지만 성능이 상당히 받쳐주기 때문이다. 수출용 연가형 전투기로 개발된 초기형 JF-17은 대당 가격이 150억 원에 불과해 다른 나라의 경전투기 대비 절반, 최신형 F-16의 1월 5일 수준이라는 충격적인 가격으로 출시됐다. 물론 전반적인 성능은 현대적인 전투기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면이 많았지만 가격 자체가 워낙 저렴했기 때문에 약간의 성능 개량만 이루어진다면 수출용으로 대박 조짐이 보이는 전투기였다. 파키스탄 역시 이러한 잔재성을 인식하고 중국 측에 지속적인 성능 개량 사업을 요청했다. 그 결과 개발된 블라크2와 블라크3 버전은 경전투기 시장에 상당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킬 만한 성능으로 다시 태어났다. JF-17 블라크3는 신형 KLJ-7 AAESA 레이더가 탑재되면서 탐지거리 170km, 동시 추적 15개, 동시 교전 4개라는 강력한 교전 능력을 갖게 됐다. 사거리 100km의 중국판 암람 PL-12 운용 능력은 물론 다양한 중국제 정밀유도 무기와 초음속 대한미사일 운용 능력까지 부여됐다. 기체 신뢰성 역시 우수했다. 기존의 중국제 전투기, 심지어 중국 공군 주력 전투기로 대량 보급되고 있는 J-10보다 낫다는 평가도 나온다. 기체 제어를 위한 최신형 플라이 바이 와이어 시스템이 적용되었지만 비상시를 대비한 유압식 기체 제어 시스템도 함께 탑재되어 있어 기체 시스템이 다운되거나 고장이 발생했을 때 수동으로 기체를 제어해 안전하게 불시착할 수 있었다는 파키스탄 공군의 보고도 있었다. 무장 탑재 능력이나 항공 전자장비 일부에서 최신형 F-16에 밀리지만 파키스탄 공군 납품가 기준 대당 3,200만 달러라는 가격은 대단히 매력적인 가격이다. 여기에 최근 중국이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들을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차이나 프로모션까지 더해지면 가격은 더 내려갈 여지가 있다. 중국은 대외 영향력 확대 차원에서 자국산 최신 무기들을 헐값에 판매하고 있는데 태국의 경우 3,500톤급 잠수함 3척을 척당 3천억 원에 판매하면서 25년 거치 분할 상환의 절충교역 3조 원, 품질 보증 30년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도입한 사례가 있었다. 바로 이러한 점들 때문에 FA-50이 유력했던 말레이시아 차기 경전투기 사업의 기류가 바뀌기 시작했다. 미국제 기체와 러시아제 기체를 혼용해서 운용 중인 말레이시아 공군 입장에서는 굳이 미국제 군수지원 체계와 서방 무기 체계에 집착할 이유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구형 기계식 레이더와 구형 엔진을 달고 현재로선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운용도 안되는 FA-50보다는 최신형 AESA 레이더와 엔진,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운용 능력과 다목표 동시교전 능력, 심지어 초음속 대함 미사일 운용 능력까지 보유하면서 가격까지 저렴한 JF-17이 눈에 안 들어올 수가 없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말레이시아 경전투기 사업에서만 벌어질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미 공군 훈련기 사업 탈락이라는 치명타를 입은 카이는 초음속 고등 훈련기 T-50과 경전투기 FA-50에 대한 해외 판촉에 더 열을 올리고 있지만 더 우수한 성능이면서 가격까지 저렴한 JF-17이 차이나 프로모션까지 옵션으로 들고 FA-50 잠재 고객들을 빼앗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과연 FA-50은 JF-17이라는 압도적 가성비의 경쟁자를 상대로 어떤 대응 카드를 꺼내들 수 있을까?